쾌락이 임계량을 넘으면 별로 변한다. 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뭔가 자신이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높아지는 순간에 그게 이제 조금 벌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 욕심이 커지면 화로 돌아온다는 얘기 많이 하고 계시죠. 253페이지에 욕망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금욕적인 전략이 있는데 이런 거죠. 욕망의 불만족을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과를 평가하라. 세 번째, 인지거리를 달성하라. 당신의 대응을 계획하라. 환경을 바꾸라. 이런 게 있습니다. 각각 보면 불만족을 이해하는 것. 욕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은 안 온다. 이전 욕망이 끝나면 새로운 욕망이 나타나는 게 그냥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지만 또 새로운 게 생긴다는 건 인간의 그 본질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 이건 또 제 사변인데, 네. 우리는 욕망이나 유혹이 생기면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유혹을 만듭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명분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 며칠 동안 안 먹었잖아. 이런 날은 좀 먹어줘야지 이러면서 막 명분을 쉽게 만들죠. 그리고 진짜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는 어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 같으면 술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술 취했다는 핑계를 대죠. 내가 그거 한 거는 그날 술을 너무 만취해서 의식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 욕망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과 음이 다 있죠. 이게 없으면 우린 죽은 거고 이게 너무 세지면 또 화로 돌아오죠. 네. 에피텍토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일단 이루어져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그것을 갖게 되면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한다.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면 욕망은 계속되고 불안도 계속되고 가진 것에 대한 무관심도 계속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도 계속된다. 말씀드렸던 그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의견을 내면 우리는 딱 가지고 나면 이미 오래전부터 가진 것처럼 느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생겼거나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게 생기면 딱 성취하는 순간에 그거의 기쁨은 하루를 못 가죠. 아주 오래전부터 성취했던 것처럼 느껴버리죠. 네, 그래서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는 거. 쿠키를 먹으면 네, 큰 쾌락을 얻을 거라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쾌락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후회만 남는다. 그래서 욕망을 삭제시키는 방법 중에 불만족에 대한 기억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데 도움이 되죠. 어떤 것을 엄청나게 성취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라는 걸 생각하면 욕망이 좀 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 속쓰리고 힘든 거가 있죠. 그래서 술 안 먹어야지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또 다음에 먹기도 하죠. 네. 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자극에서 오는 쾌락, 옳은 일을 하면서 얻는 쾌락을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전자는 일시적이고 옳은 일을 하면서 얻은 쾌락은 지속적이다라고. 궁극적 목표는 유혹에 저항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 네, 스토아 철학이든 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네, 핵심이죠. 유혹을 저항하면서 만족을 얻는 방법. 뭐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서 꼭 해야 할 질문들이죠. 깊이는 쉬운 질문이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안 되는, 왜 안 되나? 뭐 이런 질문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과를 평가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넘어갔을 때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유혹을 좀 덜 넘어가게 된다라는 얘기. 네.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잠을 더 자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 후회하신 적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을 더 자버리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욕망을 일으키는 행동, 뭐 흡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 행동 직후 후회할 때 건강이 악화되는 미래의 순간을 생각하라. 이러면 아무래도 흡연에 대한 욕망에 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으로 느낄 자부심, 장기적으로 얻을 것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강점, 건강상의 이점들을 생각해보면 흡연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덜 넘어가겠죠. 이렇게 유혹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면 얻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있는데 이거랍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익숙해져서 욕망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스토아파에 계속 말하는 프로소케나 그 얘기죠. 계속 바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얘기. 이런 실천은 절제 능력을 향상시킨다. 공간에서 욕망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뭐 한 달 전에 많이 읽었던 우파니샤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스토아파나 우파니샤드나 힌두교나.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그 사이의 순간이 있죠. 그걸 우파니샤드에서는 비야나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걸 인식하래요. 스토아파나 우파니샤드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자들은. 그래서 공간을 가지면 우리가 충동에 들느끼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인지거리라는 얘기. 아우렐리우스의 일화가 나오죠.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것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지공간에. 와인을 마시고 싶을 때 발효된 포도즙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꼈고 떠올렸고 최신 유행 옷이 그를 유혹할 때는 염색물을 들인 별 볼 일 없는 양털일 뿐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아우렐리우스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요즘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말만 하면 원하는 걸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욕망에 이끌려 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우렐리우스가. 이게 정말 이분이 대단하다는 거죠.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분을 왜 칭송하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이분은 욕망에 이끌려 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직감적으로.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얘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충동의 노예가 되는 삶을 멈추는 거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망이 결코 나쁜 건 아니고 욕망이 창고라는 게 나쁘다는 거죠. 욕망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고 성취하고 해야 이 지구가 발전했죠. 질문이 자신의 삶에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게 뭐 혹시 있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실행 의도, 당신의 대응을 계획하라는 거. 욕망을 우리가 좀 억누르려면 식사 전에 뭐 배가 고프면 물 한 잔 마실 거다 이런 자신만의 실행 의도가 딱 있으면 이게 각인되면 아무래도 욕망을 덜 억누를 확률이 많죠. 예전에 제 개인적으로 책이 보이면 네 줄을 읽을 거다 이런 제가 실행 의도가 있었어요. 내 눈에 책이 보이면 그 책에 네 줄은 읽는다 나는. 그 실행 의도로 제가 뭐 책 안 읽었던 사람이 좀 읽었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재밌을까봐, 유익할까봐. 왜냐하면 지금도 읽을 게 너무 넘쳐나는데 그게 또 재밌으면 그 책을 또 봐야 되는 그게 있는 거, 이 책을 또 놓고. 그래서 이 실행 의도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기억이 났어요. 좋은 실행 의도였다라는 거. 환경을 바꿔라. 욕망이 생겼을 때 욕망을 뿌리치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더 유리한 특정 환경이 있음을 인정해라.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행동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은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 책에서 나오는 세이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죠. 세이렌의 관능적 노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오디세우스는 돛대에 몸을 스스로 묶었다라는 거죠. 뭐 이야기 아실 건데 하여튼 이 세이렌의 이 노래 소리에 이끌려서 배에서 내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그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하들한테 내 몸을 묶어라라고 해서 묶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과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꿨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지력은 되게 미약하다는 건 우리 스스로들 다 알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바꿔야 된다. 유혹의 대상을 당신의 눈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세이렌, 이거 스타벅스의 이거 다 로고 아시죠? 이게 세이렌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 코 끝이 여기 살짝 다르죠? 여기 길이하고 여기하고 살짝 다르게 했대요. 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관심 있게 본 건 아닌데 책에서 보니까 살짝 다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더 이 세이렌을 더 사람들 인식에서 더 유연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래요. 스타벅스가 뭐 세계적인 기업이고 막 왜 이렇게 짧게 돼 있고 여기는 길게 이런 게 아니었대. 의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옮겨봤고요. 261페이지에 이것도 뭐 환경을 바꾸는 거죠. TV를 덜 보려면 TV 시청 플러그를 뽑아라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넷플릭스의 후재생 포스트 플레이 얘기가 또 나오죠. 제 책에도 넷플릭스가 막 언급이 돼서 제가 이거 또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 영상이 끝나면 우리 다음 영상이 바로 재생되는 기능이죠. 넷플릭스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드라마 시청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다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제는 보지 않기 위해서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미묘한 차이지만 엄청났다. 환경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환경을 고쳐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질문이 생각이 난 게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만의 환경으로 고친 경험이 있느냐. 환경을 뭐 있으실 거예요.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264페이지에 변화. 뭐 우리가 변화하려고 책도 보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화와 변화 이 지금 두 개가 상충되는 개념인데 아주 설명을 그래도 꽤 괜찮게 했더라고요. 네. 집단의 도덕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회에 순응한 게 사회화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사회를 구성하죠. 어릴 때부터 그건 하면 안 돼.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잘 순응하면 순응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비판, 사회적으로 내려놓은 어떤 규제에 우리가 민감해졌기 때문에 변화에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데 변화를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각 때문인 것도 되게 많아요. 게으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변화하고 싶은 것과 사회화가 상충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네. 다 좀 공감하실 거예요. 네. 네. 이건 넘어가고요. 네.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평화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 너무 멋진 제목이더라고요. 네, 관계에 상처받지도 않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 비판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우린 타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신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가 했죠. 자기를 더 좋아하는데 타인의 의견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죠. 이게. 네. 이성보다 모방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게 사회화죠. 결국 아까 말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하는 건 이 사회화가 있어야 유지가 되죠. 네, 질문이나 비판을 받을 때 원칙을 기억하고 가치를 명확해야 한다. 네,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당신이 추구하는 대상이 희미할수록 외부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동의하실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휘둘리죠. 타인의 의견에. 근데 제가 또 잠깐 이야기하면 이렇게 타인의 의견에 휘둘린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약간 유연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딱 정답은 없어요. 유연할 수도 있어. 휘둘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유연하게 어떤 옹고집은 타인의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죠. 내 의식대로 무조건 직진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꼭 선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적절한 중도의 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중용에서 말하는 중도의 점이죠. 네, 적절한 점에서 행동하는 것. 네. 타인의 의견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고. 네. 만일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한다면 당신의 마음도 공범이다. 참 글이 멋지죠. 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고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너의 마음도 공범이라는 거죠. 타인만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도 공범이다. 네. 누가 나를 경멸하는가? 그건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다. 나의 임무는 경멸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옳은 일만 하겠다라는 것. 네, 다른 사람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에피텍토스 이야기죠. 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내 손을 이렇게 쓱 들어버리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이 하는 단어 한마디에 우리는 바로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죠. 네.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바라는 것은 정상이지만 네, 마음의 평화는 그런 존중을 얻는데 달리지 않았다. 네. 집착하면 불안해지고 만일 얻었다면 다시 잃을까봐 또 두려워서 불안감에 시달린다. 결국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걸로 살아가죠. 네, 그렇지만 그건 정상인데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네, 존중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의 평화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에 시달릴 거다라고. 자, 네.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네,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된다. 루푸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네. 질문. 네. 자신을 존중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또 근원적인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근원적인 질문. 네. 저는 잠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적, 가치 있는 삶, 이로운 삶을 살아야. 그리고 세계 만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식이 충족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 내 삶, 내 주변, 내 가족, 내 반들에 있는 사람 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우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만인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만이 자존감은 높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달릴 거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단한 자기 절제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실천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답이. 네, 자존감을 높이는 거. 비판과 비판자를 네, 평가하라. 누가 나를 비판하면 비판받기 전에 그 비판의 가치와 그 비판자를 평가하라는 거. 네, 분명한 사실로 공격받으면 기꺼이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일단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면 상대가 공격할 수 없다. 네. 누가 공격을 하는데 그냥 그래 맞아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야 나 형편없어 하면 공격하지 못하죠. 네.
자, 270페이지에 아이의 울음이나 개 짖는 소리에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네, 맞는 얘기인데 질문이 또 생각이 났어요. 위의 말처럼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요즘에 우리 세상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잖아. 좌우, 우우,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인데 막 괴로워해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괴로워할 필요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판에 나 스스로도 그 비판적 의견에 조금이라도 좀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개 짖는 소리에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까? 아이들이 막 비판할 때 아무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괴로워한다는 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비판에 동의하는 스스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모욕을 극복하는 것이 위대한 마음의 특징이다. 모욕을 작은 개들이 짖는 것처럼 여겨라. 네, 세네카 이야기고요.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무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지가 악이다. 네. 모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르는 게 뭐 죄냐. 네. 옛날에 제가 의식기억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모르면 뭐 어떻게.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악이라는. 모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악을 저지를 확률이 덜하죠. 네. 네. 변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늘 비판만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 늘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내는 대신 교육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기꺼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변화를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돼야 이루어지지 그게 아니면 시간 낭비다. 충분히 동의할 내용이고요. 타인의 비판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볼 가능성도 있죠. 네. 얼토당토하는 누구한테 정말 비판을 받을 때 있는데 근데 비판자를 평가할 때는 정말 영급이 아닌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 조금 내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의 이점이죠. 이런 게. 그런데 이 피드백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전 요즘에 피드백 안 받아요. 옛날엔 무조건 받았어요. 강의하고 나면. 어땠냐? 근데 진짜로 막 던지는 얘기가 저한테 비수를 꽂히더라고요. 그걸로도 많은 발전도 했는데 너무 아파요. 작가님의 첫 번째 부분 너무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막 직설적으로 해주시는 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도 가끔씩은 해달라고는 하는데 힘들더라는 거. 네. 자, 비판이 당신의 마음에 요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네,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본질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막냐? 네.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을 깨달으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그들의 변화를 강요하기는 힘들다. 실제 변화는 각 사람 안에서 시작된다. 제가 어떤 분이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책을 자기가 이제 몇 권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책을 강요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자기가 뭔가 딱 몇 권 읽었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막 책 읽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책 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줘야지 뭔가 좋다고 해서 뭔가 계속 그걸 내가 좋았어 해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실행해서 양들은 목자에게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풀을 토하지 않는다. 그저 적과 양털로 변화시킨다. 에픽테토스의 이야기고 당신도 배운 걸 토하지 않고 소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신의 행동이 곧 당신의 메시지다. 설교보다 행동이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은 지시보다 당신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우리 강사들도 그렇죠. 이렇게 막 행동 이렇게 해 하는데 안 먹힐 때는 결국은 자신이 이걸 잘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이 곧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은 하룻밤에 생기지 않는다. 다들 공감하실 거고 여기 말장난 같은 거 효율적인 길은 있지만 지름길은 없다.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길이 지름길이죠. 멋진 말인데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 위대한 건축물들은 그걸 오랫동안 눈으로 그려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었다. 위대한 건축물들은 오랫동안 눈으로 그걸 그려볼 능력이 상상했던 사람들이 지어졌고요. 가치 있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미루면서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데 반대가 되어야 한다. 행동은 빨리 옮기고 결과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인내심을 가져라.